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셨던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금방 하나를 딴 걸 찍었는데 이어서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30대가 된 지 지금 좀 지났어요. 30대 초반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열망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람으로 노력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타입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고 다 주관적일 거라는 그런 판단이 딱 드는 순간,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이런 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든지 좋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 경계가 이렇게 딱 정해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뭔가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 형용사 말고 뭔가 딴 걸 이제 가져야겠어요. 딴 걸 가져야겠어요. 제가 좋은 사람에 대한 열망이 컸으니까 항상 그걸 이제 모토로 삼고서, 그리고 원래 그냥 그런 좀 나이스한 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런 나이스한 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 본성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말들이나 그런 건데, 이게 요즘 시대에 너무 매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면서 약간 이중적인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최근에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영상에서도 되게 나이스하게 말을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직설적으로 말할 때는 엄청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좋게 표현하고 순화해서 표현하고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요즘 시대와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런 면만 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딱 싫은 게 약간 이런 또 유튜브를 하면서 더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편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될 때는 또 나의 또 다른 면이 나오거든요. 낯을 가리기 전까지는 그냥 나이스한 면만 나오지만 그 외로도 되게 의외다 하는 부분의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낯을 안 가리는 시점이 돼서야 오니까,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고서 그냥 끝나는 관계에서는 저는 그냥 나이스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사람처럼 살려고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지? 그러니까 20대 때의 저랑 지금 30이 넘어서의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고, 더 성장한 내가 원하는 게 20대 때 원하던 거랑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약간 20대 때는 내가 다 버티고 참으면서 내가 그런 걸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참는 중인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물론 그게 참아지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다 참고 짊어지고 견디고 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이제는 나 원래 그거 싫어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 그때는 참은 거고 견뎠던 거고, 이렇게 딱 그냥 단호하게 누구 앞에서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 원래 단호한 면이 있거든요. 엄청 장난 아니게 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주위 사람들, 친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호한 면들이 제가 인내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는 되게 제가 많이 그걸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되게 심하게 많이 덮어놨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되게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의 몫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엄청난 책임감에서 온 그런 나를 조금 세뇌시키는, 이걸 내가 더 해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더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고 내 가족이 좀 더 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마땅히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나중에 다 독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되게 미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희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물고 뜯고 싸워도 가족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볼 사이는 아니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딱 요즘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그 단어에서 오는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완벽하게 끊어내려는 작업을 30 초반보다 좀 더 지나서 더 완강하게 그런 걸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좋고, 처음에는 이제 미화된 거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아, 내가 너무한가? 너무 매몰찬가? 너무 냉정한가? 이거 어떨 때는 뭔가 죄책감 같이 느껴지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 엄청 괴로웠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면서 더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게 됐을 때, 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그 희생을 한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단어에 미화돼서 희생이라는 것에 몰입해서 시간을 보내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희생은 정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돌보고 희생하고 이런 역할과 그런 일들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참 많이 했어요. 희생하고 돌보고 뭐 남을 챙기고 그런 게 본성에 다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내가 타고난 본성이지, 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야지, 이런 막 주위에 들려오는 압박과 은연중에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말들에 내가 굳이 그래 뭐 못할 건 아닌데 뭐 해주지 뭐 내가 뭐 하지 뭐 이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들이 약간 이렇게 범 하고 터지면서, 그러니까 돌보고 희생하고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 일이 되고요. 내가 안 하면 남 일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해버릇하니까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몫이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니까 가장이 제가 되어 있고, 제가 뭔가 사건과 사고를 수습하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를 수습하는 일은 항상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제가 그냥 빠릿빠릿빠릿하게 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늘어나고 조직에서 생겨나고, 이런 걸 겪으니까, 아, 내가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내가 하면 다 내 일이 돼버린다. 내가 안 해야지 비로소 저 사람의 몫으로 남아서 저 사람이 자기 몫을 한다. 되게 소름 돋게 깨달았어요. 기꺼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더 큰 사고를 불러오고, 아, 네가 또 좀 해줘. 너가 이번에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너무너무 좀 징그러운데, 이게 가족으로부터도 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오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진짜 이 득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는 것과 이렇게 돌보고 희생하는 건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확실하게 쪼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를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원래도 되게 이렇게 탁탁 철두철미한 편이고, 그러니까 막 감정을 넣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의 뭔가 일이 생겨서 뭐 일 때문에 일이 늦어지고 막 연락 안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제가 원래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예전에는,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몰라주시고 일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감히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도 그런 건 싫어했지만 약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 내가 너무 매몰차겠구나. 이게 한편으로 항상 그런 게 존재를 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공과 사는 완벽하게 쪼개는 것에 있어서 나 스스로에게도 거짓 감정에 속지 않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제 뿌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대와 30대의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허구의 감정이나 허구의 상황들에 속지 않고 감정 정리를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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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할 수 있고,
원래도 이게 늦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 성향과 그러니까 뭔가 나이스한 그런 나의 타고난 기질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던 부분은 확실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되게 명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아, 나도 이렇게 미화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스한 본성을 그냥 썼던 적이 많은 거예요. 그냥 되게 내추럴하게 나온 거라서 내추럴하게 썼는데, 그게 아닌 상황과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좀 매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계산적으로 자꾸 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딱딱딱 바로 보이는 거 있죠. 객관적으로 그냥 딱딱딱딱 보이고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돼서 나한테 확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나이가 어려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내 뇌에서 뭔가 겉돌고 있던, 잡지는 못하지만 뭔가 떠돌고 있던 생각이었다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어리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 하는 부분과 결이 맞는 부분이라면 제 이 얘기로 여러분들도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딱 잡아줘도 인생을 100배, 1000배는 더 똑똑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절대 호구당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 스스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더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진짜 막 편해져요. 마음과 상황들이 다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편안한 무드에서 살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많이 예민한 편이긴 한데 막 되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지만,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 상처로 되게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딱 그 틀에서 갇혀서 사는 거는 저는 제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라? 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모든 것을 그 상처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많이 되고 어느 정도 대인배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 이게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그걸 또 보고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